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수원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임희정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어떤 사람을 뽑을지 마음에 결정하셨습니까? 아직 결정을 못하셨다면 이번 토론회 더욱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수원시 권선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규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후보들의 자리 배정은 사전 추첨으로 결정이 됐으며 추첨된 순서에 의해서 차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수원을 제1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백혜련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홍윤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을 국회의원 후보 국민의힘 기호 2번 홍윤호 인사드립니다. 네, 그럼 토론회 진행 순서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각 후보의 시작 발언을 듣고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후보자 간의 보충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순서가 끝나면 각 후보의 공약을 듣고 공약에 대해 상대 후보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주도권 토론을 진행한 뒤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순서별로 답변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 시간을 넘기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 발언 시간을 반드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후보의 시작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2분의 발언 시간을 드립니다. 먼저 백혜련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수원 주민 여러분, 기호 1번 백혜련입니다. 요즘 선거운동을 다니다 보면 많은 주민분들께서 제 손을 잡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 꼭 이겨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잡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저께 대통령의 50분간 담화를 보며 국민들은 더욱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기 말만 하는 오만한 정권,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최상병 사건 등 그렇게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 그리고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는 침묵하는 정권이 이 정권입니다. 이번 선거는 무능, 무시, 무책임의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저는 서수원에서부터 민생 경제를 살려나가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 14년간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서수원 주민들과 함께 해냈습니다. 구은역 또한 최종 행정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서수원 첨단 R&D 사이언스 파크, 작년에 성균관대와 수원시의 회박을 이끌었고 올해 빠르게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색동을 중심으로 한 탄소 중립 도시, 올해 400억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서수원에서부터 새로운 경제 발전의 동력, 민생 경제의 회복을 이끌겠습니다. 일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서수원을 책임지겠습니다. 서수원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홍윤호 후보의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수원 주민 여러분, 4년 전 총선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통제 상황에서 민주당에게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준 결과 어땠습니까? 아무 법이나 마음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범죄 혐의자들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판사 성향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들쭉날쭉이었습니다.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러한 입법 독재, 범죄 혐의자 방탄 정당에게 나라 운명을 계속 맡길 것인지 아니면 일 잘하는 정부 여당에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이걸 결정하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따지듯 묻습니다. 백혜련 후보 300만 원 돈봉투 의혹 사건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 당선되더라도 선거 다시 해야 될 판인데 그렇게 되면 국민 혈세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참 난감할 따름입니다. 지난 8년 수원 전체를 민주당에게 싹쓸이로 몰아준 결과 어땠습니까? 수원이 과연 얼마나 변했습니까? 신분당선 연장, 군공항 이전 이런 최대 수건 사업들이 뭐 하나 조금이라도 진전된 것이 있습니까? 이곳 서수원은 특히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국회 거대 야당 민주당의 무능과 나태 때문입니다. 이번에 2번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동안 밀린 숙제 나 몰라라 했던 수건 사업들 제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현안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 그리고 각 후보의 생각을 먼저 듣고 이어서 후보 간의 상호 보충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질문을 하실 때는 30초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2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 질문 첫 번째 질문은 국가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 장려를 위해 매년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만 교수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1호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먼저 답해 주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홍윤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방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0.72명입니다. 역대 최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 합계 출산율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충격적입니다. 전국 평균은커녕 특례시 중에서도 꼴찌 0.68명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걱정스러운 일입니까? 아이들이 없는 미래 있겠습니까? 우리 수원시에는 차별화된 출산 지원책도 없습니다. 출생과 관련한 수원시 출산 정책은 단 2개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장애인 가정이거나 둘째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든든한 보육 여건 조성을 위해서 2년 만기 시 본인 납입금의 3배 이상 목돈을 만들어주는 육아내일 체험공제 2천만 원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꼭 필요한 최초의 육아바우처 5종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 아이 병원비, 우리 아이 내복, 아기 장난감, 아동도서 및 육아사진, 그리고 발달 바우처 등입니다. 이제 획기적인 제도도 필요합니다. 자동 육아휴직 제도,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법으로 제정하겠습니다. 현재 40%인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을 80%로 높이고 점진적으로 상한액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와 태아 건강을 위하여 임신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겠습니다.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육아 경영 지표를 ESG 공시에 포함시키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정부 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백혜련 후보의 답변 차례입니다. 2분 동안 발언해 주십시오. 먼저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데이비드 콜만 박사가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가부장적 가족주의, 그리고 과도한 업무 문화, 경쟁 중심 교육 환경, 낮은 양성 평등 지수, 그리고 보편적이지 않은 동거 문화와 비혼 출산의 폐쇄성, 요 5가지를 지적했는데요. 대부분 우리나라의 현실에 부합한 원인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결혼과 출산, 양육 이 3가지의 환경이 양립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출산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주거 문제를 꼽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육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이 주거 문제와 교육의 문제 그리고 돌봄의 문제까지 해결해야지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래서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과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7년차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시키고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단히 하고 넘어간다면 먼저 경쟁적인 환경을 좀 더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환경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돌봄과 관련해서 점점 돌봄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말 경력 단절 여성들이 생기지 않도록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제도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10년 만기 1억 원의 대출을 열어주고 자녀의 수에 따라서는 최소 무이자부터 최대 전액 감면까지 해서 답변 시간이 종료가 돼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네,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관련해서 질의응답하겠습니다. 먼저 홍윤호 후보, 백혜련 후보에게 30초 동안 질문해 주십시오. 네, 백 후보님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잘 해주셨고요. 그동안 이제 데이비드 호만 박사의 5대 원인까지도 진단을 잘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근데 구체적인 대책, 저출산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인 대책 같은 것들은 혹시 없는지요? 네, 제가 아까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주거 문제에서 진짜 아이를 지금은 아이를 대책이 이제 2자녀 가구에게 24평형 그리고 3자녀 가구에는 33평형 부장자를 공공임대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진짜 아이를 낳는 사람들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을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주거 지원 대상도 지금 7년 차거든요. 그걸 10년 차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출산 지원금 아까 1억 원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이렇게 현금성 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실제로 결혼을 하고 한 부부들에게는 이런 현금성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모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2자녀, 3자녀 해가지고 1억 원 이상의 그 파격적인 돈을 줘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인 호응을 받았는데요. 이런 정책들 자체를 우리 국가에서도 받아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키움 카드 18세까지 월 20만 원 아동 바우처 지급하고요. 또 우리 아이 자립 펀드 또 만들 필요 있습니다. 18세까지 월 10만 원 자녀 펀드 계좌에 입금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인출 불가를 해서 아이들이 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아이 돌봄 서비스의 국가 무한 책임 보장도 필요합니다. 지금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150% 이하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런 기준을 폐지하고 정말 아이 돌봄을 원하는 가족들에게는 그 서비스가 무제한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가 아이의 돌봄, 보육은 책임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백혜련 후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일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기혼 여성이 노동 시간이 1시간이 늘면 1년 안에 임신할 확률이 0.3포인트 낮아지고 또 이런 식으로 낮아지는데 노동시간 단축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동시간 단축 반드시 필요하고요. 좋은 진단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 합당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 주말이죠. 칠보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높지는 않은 산이지만
보통 사람들이 다니기는 쉽지가 않은 산인데 그곳에서 깜짝 놀란 게 세 자녀를 데리고 올라오신 정상까지 올라오신 두 가족을 뵀습니다. 제가 놀라서 애국 부모님들이시다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이 출산 관련 보육 관련 정책을 좋은 정책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정치인들이 좀 더 잘하라 이렇게 충고도 주셨습니다. 이 결국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혼, 출산, 양육 이걸 양립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가능한 양립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그렇게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 그다음에 이곳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이곳 수원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출산 대책, 육아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수원 국민의힘 5 후보들이 공동 공약을 발표했을 때 제가 낸 공약은 첫 아이 출생했을 때 1,000만 원 즉시 지급 이 공약을 했습니다. 뭐 이런 구체적인 공약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삶이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 즉 민생과 경제가 얼마나 개선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근 국민이 느끼는 민생 현장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인 대책이 있다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백혜련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민생이 정말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생 경제가 파탄이 됐고요. 요번에 대파 난리가 났었는데 대통령께서 대파 875원이면 적당하다 이래서 진짜 물가를 아는 거냐 이런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진짜 국민들의 지갑은 얇아지고 있는데 계속 물가는 치솟기 때문에 이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시적으로는 일단 수출을 늘리고 경제 성장을 늘리고 또 그런 것들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국민들의 지금 지갑이 얇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미시적으로 볼 때는 지금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지역 카페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중소상공인들과 면담을 했는데 왜 지역 카페에 이렇게 예산 줄여가지고 그러냐. 지역 카페를 하면 당장의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지역 카페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지역 카페라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서 예산을 다 깎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카페 예산을 늘려서 지역 경제 소상공인들에게는 직접적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종료를 시켰는데 이 제도도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청년들이 400만 원을 입금하면 나중에 2년 근무하면 1,2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들을 통해서 중소기업도 또 살리고 이렇게 하는 정책들을 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어서 홍윤호 후보의 생각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입니다. 민생 경제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기, 도시가스, 철도, 고속도로, 상수도 이런 5대 공공요금 올리지 못하게 억눌렀고 그 결과 주요 공기업의 공공요금 사업으로 인한 금융부채가 한전 87조 원, 가스공사 43조 원으로 폭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정 악화를 우려한 관련 부처들이 공공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당장의 인기를 위해서 공공요금 인상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와 국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아시죠? 그 폐해는 더 황당하고 심각합니다. 제가 선거 유세 중에 만나는 자영업 사장님들은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합니다. 힘들어서 종업원 구하려고 해도 월급 주기가 무서워서 못 구한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 하든지 아내랑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민들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시장에 맡겨야 할 임금 결정을 인위적으로 정부가 급격하게 상승시켰고 그 결과로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서민들 주머니는 더 팍팍해졌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이상주의자들의 정책이 국민들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시켜서 국민의 소중한 예금을 든든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또 저는 재형저축 제도입을 통한 서민 중산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홍윤호가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을 2분씩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백혜련 후보, 홍윤호 후보에게 30초 동안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저는 분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정부가 고물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경제 민생이라는 응답이 제일 맞습니다. 이런 여론에 동의하십니까?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런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요. 경제란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정부를 탓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겹습니다. 전 정부 탓하는 것도. 그런데 경제란 것은 계속 연결되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전 정부 탓이 아니라 경제학적인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전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것들, 인위적으로 물가를 올렸다든지 통계를 조작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 경제 상태가 안 좋은 민생 경제가 안 좋은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제일 크게 끼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전 정부 탓한 걸로 따지면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전 정부를 완전히 전 정부 정책들을 바꿔놓은 그런 것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전 정부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 지금이라도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민생 경제를 꼼꼼하게 저희들이 살펴야 되지 않나. 저금리, 장기 자금 공급 이런 것들로 소상공인의 사업 안정을 뒷받침하고요. 새출발 기금 활성화해서 소상공인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하신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이런 거 좋습니다. 또 지역화폐 활성화 이거는 다 좋은데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자꾸 활용하면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홍윤호 후보 또 백 후보에게 질문하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그 좋은 여러 가지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내놓는 그 방안들을 보면 지역화폐라든지 그 원래 뜻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항상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얘기 들었듯이 선거용, 포퓰리즘용 이런 측면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그 선거 때만 지역화폐 얘기는 나온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요 몇 년간 지역화폐 계속 얘기했습니다. 요즘 국회에서 예산 때만 제일 문제되는 것이 항상 지역화폐입니다. 지역에서는 다 국민의힘 이 지자체인 단체들도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다는 이유로 항상 영혼을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줄다리가 굉장히 심한데, 그래서 이것은 총선용 공약이 아니고요. 예전부터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요구해왔던 공약이고, 또 소상공인들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바라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홍윤호 후보가 그렇게 하셨다면 정말 국민의힘 좀 분들을 설득하셔서 다음번에는 정말 지역화폐 예산 줄이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문재인 정부 때 안 올려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전기요금을 총선 전까지 안 올리겠다고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비판을 하다가 본인들도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이렇게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들어줬고 정부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지지 못하고 오로지 전 정부 탓만을 하면서 또 정책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 그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과 또 피해 방지 대책입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 문제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요원해지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원시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액은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6월 시행된 전세 사기 특별법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지원책만으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고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윤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안도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참 난감합니다. 진짜. 여러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임대차 보호법 기억나십니까? 전세 대란, 집값 폭등 기억나십니까? 연이은 그 당시에 부동산 정책 실패, 임대차 보호법 3법 도입되면서 2020년도죠. 전세값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서민들 빌라 등으로 몰렸습니다. 빌라 시장에서는 전세 보증금만으로 빌라 수백 채를 사들이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말 그대로 범죄판이 깔린 겁니다. 그 피해는 집 없는 서민들과 미래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후에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만 14,000명 훌쩍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70% 이상이 사회초년생인 2030 세대입니다. 이들 청년들 중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지난해까지 안타깝게도 7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정치인 이전에 저도 사회초년생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참으로 가슴 아프다 말씀을 드립니다. 구제책도 중요하지만 전세 사기 위험이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책이 더 중요합니다. 3년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올 6월까지 시행 예정인 전월세 신고제의 제도 안착에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도 기간 중에 드러난 문제점들은 개정안을 발의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어서 백혜련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말로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는 사연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 피해자들이 정말 절실하게 호소했던 가장 큰 대책은 선구제, 후해수 제도입니다. 먼저 피해 보증금을 국가에서 구제해주고 그리고 해수를 하라, 이런 간단한 주문입니다. 그 법안이 지금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토위에서 단독으로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에 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끝난다면 먼저 그 법안부터 바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피해자들의 가장 절절한 호소, 잘절한 방침이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동담보제도의 개선입니다. 이번 수원 같은 경우는 이 공동담보라고 해서요, 일반 등기부등본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공동담보를 설정해서 은행들은 대출을 가져가고 피해자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깜깜이 대출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 공동담보제도가 명시적으로 공시되게 해서 이런 깜깜이 대출이 일어나지 않아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고요.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좀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더 엄격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두 후보 서로 간 질문 시간이고요. 이번에는 홍윤호 후보, 백혜련 후보에게 30초 동안 질문해 주십시오. 네, 큰 틀에서는 선구제, 후회수 이거 아주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이 있어야 되겠죠.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게 또 사인간 거래를 국가가 물어줘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도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세 사기를 저는 지금 이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잘못해서 피해를 본 사건이 아니고요. 시스템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그 전세 사기 피해자가 모두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정도 조건을 충족했을 때 피해자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런 사건들의 사인 간의 거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옛날에 저축은행 사태 같은 경우도 그것이 따지고 보면 개인 간의 거래입니다. 사인 간의 거래였지만 국가에서 책임지고 공적인 자금을 투자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했습니다. 국가의 세금이라는 것이 그런 데 쓰라고 저는 국민들이 세금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로 규정을 하고 국가에 재정을 들여서 그 구제를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돈을 퍼주는 것이 아니고 담보물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그 액수에는 다 미치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부동산, 전세에 그 물건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좀 늦게라도 해소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와 정치인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고 사회적 재난을 해결하겠다는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끝내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백혜련 후보, 홍 후보에게 30분 동안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그 법안이요. 선구제 이제 후에서 개정안이 다음번 4, 5월 국회에서 무조건 이제 의결이 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것이 대통령의 거부권입니다. 이 절박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호소를 또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이 법이 민주당 단독 발의된 법이죠? 네, 답변 시간입니다. 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현 정부 들어서서 민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무리한 법들을 단독으로 국회란 것은 여야가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가 있고 상임위를 통과해서 또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국회 역사상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입법 독재, 달리 입법 독재 아닙니다. 완전히 거대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못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자, 이것도 취지 좋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그 전세 사기 사회적 재난이라는 큰 관점으로 보는 거, 그렇게 피해를 보는 것도 좋은 관점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세 사기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백 후보님께서도 물론 언급을 하셨지만 처벌을 강화해서 함부로 이런 못된 짓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거대 국회가 입법 독재로 나라를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거부권 행사할 건 해야죠. 그건 당연히 저는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공통 질문에 대한 두 후보자의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약 검증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후보의 공약을 듣고 공약과 관련해서 상대 후보가 질문하는 형태로 공약 검증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요. 듣고 상대 후보는 30초 동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 보충 질문과 답변 시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또 공정한 토론을 위해 질문과 답변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백혜련 후보의 공약 발표 2분 동안 듣겠습니다. 서수원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1순위가 교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수원 주민들과 함께 14년간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신분당선 연장선 예타 통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을 비롯해서 수요 응답형 교통버스를 확대하고 서수원 주민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첨단 R&D 사이언스 파크를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수원시와 성균관대에 중재를 이끌어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민원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첨단 R&D 사이언스 파크는 속도를 내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올해 그린벨트 해제를 실현시키고 조속히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새로운 먹거리가 서수원 지역에 생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를 조성해서 그리고 군공항 이전 부지까지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해서 트라이앵글로 이 서수원 지역이 첨단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환경, 탄소 중립 그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고색동을 중심으로 환경부에서 400억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서수원은 자연과 그리고 첨단 산업이 어우러지는 탄소 중립 그린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 제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혜련 후보의 공약을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홍윤호 후보 공약과 관련된 질문 30초 동안 해주십시오. 백 후보님께서 공보물, 현수막 등에다가 보면 신분당선 상반기 착공 혹은 착공 예정 이렇게 붙여 넣으셨는데 여기 당연히 구은역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은역이 포함돼서 올 상반기에 착공된다고 하니까 지역분들이 반기면서도 반신반의하는데 이거 확실하게 착공하는 거 맞습니까? 네, 지금 잘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은역 신설은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원래 신분당선 연장선 노선에 지금 이거 보면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원래 신분당선 연장선 구간인데 5개, 지금 4개 역이 새로 신설되는 것인데요. 구운역을 중간에 이제 작업을 하는데 새로운 역을 넣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원시와 굉장히 노력을 해서 지금 구운역에 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 결과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BC 1.0을 넘었기 때문에 지금 절차가 거의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돼 가지고요. 지금 최종 행정 절차만 남은 상태입니다. 기재부에 지금 총 사업비 예산 증액에 대한 마지막 결재가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 구운역을 신설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그 행정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단계만 마무리된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구운역도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과 동시에 함께 착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행정적인 절차가 최종 마무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께 그동안 됐던 그 단계를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 결과 BC 1.0이 넘어서 이제는 경제성이 확보되었고요. 국토부와 수원시간 동의가 되었고 최종 행정 절차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 최종 행정 절차만 기재부에서 마무리되면 바로 신분당선, 연장선 다른 역과 마찬가지로 착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홍 후보님 30초 동안 질문하십시오. 다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은 전혀 동의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주민들은 다른 주민들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5개 역, 4개 역이라 그랬는데 5개 역이라고 제가 지적을 해주고 싶고요. 올 상반기라고 하면은 6월 30일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구운역 착공이 확실한 건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시는데요. 4개 역이 맞습니다. 강교중앙역은 원래 있는 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설되는 역은 네, 백혜련 후보 답변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제 답변 시간입니다. 지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에서 제가 잘못된 사실을 말하면 그건 허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구운역은 지금 최종 결정 단계에 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민분들에게 잘못 알고 있는 주민분들에게는 정치인이라면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에 편승해서 지금 구운동의 주민분들은 구운역이 되기를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오히려 설명을 하는 것이 정치인의 태도지 그것에 편승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총선이라는 이 영향 때문에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면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 편에 편을 드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구운역의 최종 결정 절차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주민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끝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이번에는 홍윤호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백혜련 후보님께서 발표하신 공약은 8년 전에도 4년 전에도 비슷하게 말씀하셨던 공약들입니다. 8년 전 선거에서도 신분당선 착공 말씀하셨고 군공항 이전 마찬가지, R&D 사이언스 파크 마찬가지입니다. 새 공약을 제가 찾으려고 해도 기존에 굵직한 이런 현안들이 하나도 진전된 게 없습니다. 따라서 신분당선 연장, 군공항 이전과 같은 공약을 하루빨리 이행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가장 필요한,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공약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군공항 이전은 조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피해 보상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서수원에 저 역시 마찬가지로 AI 반도체 신성장 동력을 테마로 삼아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반도체 벨트에서 뻗어나온 신성장 동력을 성균관대로 집약시키고 집약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탑동 첨단 벨린의 산업단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또 젊은 기술 인재들과 신혼부부 그리고 여유로운 노후의 삶을 높이기 위한 소수원내 테마파크 공원 그리고 캠핑 시설 조성을 통해 좀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지역 명소인 황구지천을 활용해서 해외 및 국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해내겠습니다. 황구지천을 국가 하천으로 승격시켜서 친수 공간을 정비하고 맨발 황토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연례 드론 불꽃 축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백혜련 후보 공약과 관련된 질문 30초 드립니다. 지금 공약 발표 시간인데 그 네거티브를 하시는 거라서 지금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신분 당선 연장선과 관련한 그리고 R&D 사이언스 파크 관련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홍윤호 후보의 그 공약이 반도체 벨트 AI 그거는 제 첨단 그 R&D 사이언스 파크 공약을 그대로 베끼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네거티브라고 하시는데 저도 사실을 얘기할 뿐이고 전 네거티브 저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정치도 처음 하는 사람이고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주민들 의견 주민들이 저보다 잘 아십니다. 제가 주민들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신분 당선 진행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4개역이냐 5개역이냐 그런 내용들 주고받았는데 자, 이 얘기를 여기서 자세하게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신분 당선 진행된 게 없고요. R&D 사이언스 파크 좋은 공약들은 서로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현재 성균관대 겸임 교수입니다. 수원시와 성대 협약을 우리 백혜련 후보님께서 중재하셔서 이끌어냈다고 하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박수 쳐주고 싶고요. 그 이외에 추가로 저희들은 AI, 반도체 또 확장해서 R&D 사이언스 파크를 구성을 하도록 성대 총장님, 성대 자연과학 캠퍼스 총장님과 부총장님, 전 부총장님 이런 분들 제가 만나서 아주 긴밀하게 상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미국 실리콘밸리에 이른바 이노베이션 하우스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 청년들을 그쪽에 인턴 스칼라로 유학도 보내주고 해외 인턴 경험도 시키고 최첨단 산업입니다. AI, 디지털, 반도체, 사이언스. 자, 이런 일들을 저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공약들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백 후보, 홍 후보에게 질문하십시오. 먼저 신분 당선 진행된 거 없다고 하시는데요. 그거는 완전 허위 사실에 해당됩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 벌써 500억이 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예타 통과됐고요. 지금 실시 계획까지 기본 계획까지 모두 설계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AI 반도체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질문이 지금 몇 가지가 겹쳤는데 우선 생각나는 거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 그거 새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이 R&D 예산을 함부로 삭감을 합니까?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은 무엇이냐? R&D 보조금이라고 하면서 그 이상한 카르텔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대로 돈이 새는 거 있죠. 자, R&D 사이언스 쪽으로 돈이 진짜로 간다면은 우리나라 기초과학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돈이 그걸 운영하는 단체, R&D 사이언스하고 별 관계가 없는 단체들한테도 흘러가기도 하고 보조금 형식으로. 자,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누수되는 아까운 국민 혈세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줄이고 오히려 진짜 필요한 R&D 예산은 오히려 622조인가요? 더 늘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산 삭감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그것은 비난이고 잘못된 지적이죠. 그리고 저보고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그러는데 주민들께서 반응이 그 전혀 진전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전해드린 것 뿐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말씀하셨죠. 상반기 중에 구은역 착공한다. 이거 자신 있게 말씀을 못 하신 것 같기도 한데 허위 사실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현수막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구은역 상반기 착공이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발언 들었습니다. 두 분의 공약 검증 토론 시간이었고요. 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이 주도권 토론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각 후보에게 7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1분 이내 질문을 마치고 또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의 발언을 제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까지도 본인의 토론 시간에서 차감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주도를 잘 해주시고요. 또 만약 질문이 1분을 넘어가거나 또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30초 이내로 너무 짧게 끊으시는 행위가 반복되면 사회자가 부득이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남은 시간이 30초 미만일 경우에는 질문하실 수 없으므로 남은 시간 동안 토론을 정리해 주시고요. 또한 주도권을 가진 그 후보의 마지막 질문 후에 답변 시간이 또 30초 미만일 경우에는 잔여 시간을 답변 시간으로 할애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잘 참고하셔서 두 후보자의 활발한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홍윤호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백혜련 후보께서 전에 발의하셨던 법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하다가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우려 목소리를 듣습니다. 백혜련 후보님께서 2016년 대표 발의하셨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옹호 또는 조장한다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국가인권위법 그 법안 내용을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전혀 동성 간에 그런 걸 조장하는 법이 아니고요.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군대 내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동성 간에 그걸 한다면 가장 확대된 것이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점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세한 법안 저도 읽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해석이 많이 우려가 나왔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곳 소수원 주민분들이 선거운동하면서 동네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한테 왜 그 질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혜련 후보님께서도 질문 예상하시고 준비 잘 하셨을 테니까 저희 유권자들에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사, 뉴스에 나온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혜련 후보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영길 외통위원장실에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 받은 사실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여기서 그걸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진짜 홍윤호 후보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시는 분이라 알고 있고 좀 정치를 네거티브로부터 배우시는 것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부터 배우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 조치해 놓은 상태이고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언론 중재에 제소도 해서 서로 조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가타부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말하면 검찰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시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돈 봉투 받은 사실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제가 아까 그걸 물어봤는데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돈 봉투 받은 사실이 없으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수사하고 있는 그 현재 그 피의 사실, 그 혐의 내용은 정말 엉뚱한 거를 수사를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피의 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했어요. 그 수사하는 검사 그 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2부를 공수처는 아마 백혜련 후보님께서 대표 발의하셔서 만든 부처 같습니다만은 자, 범죄 혐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있으니까 그 사실을 고발한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걸 갖다가 피의사실 공표죄로, 그러니까 돈 봉투는 받은 사실이 없는데 또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범죄 혐의가 있는데 그 사실을 알렸다고 고발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의문을 갖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적인 여러 가지 쟁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가타부타 하는 것 자체가 유권자에 대한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수사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그런 거 어느 것도 받은 바가 없고요. 검찰의 수사에 맡겨놓으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경우에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로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저는 정치 처음 시작하면서 네거티브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 시작한 이유가 네거티브, 말장난, 막말, 거짓말, 거짓 선동 이런 거 정말 싫어서 제가 직접 국회 들어가서 그런 거 좀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정치에 출마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런 돈 봉투 받은 사실 없다 이런 것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소환 했는데 나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앞으로는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해서 죄가 없다는 것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백혜련 후보님, 김한란 이화여대 총장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켰다. 이런 망언이죠. 막말입니다. 수원 화성을 또 여성 신체 부위에 빗대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런 과거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냐? 수원정 김준혁 후보입니다. 이 수원시 더불어민주당 원팀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이런 원팀 후보가 이런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역사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그 사실관계와 맥락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인 그 사실관계가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정치인은 좀 더 정제된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김준혁 후보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홍윤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으로 7분 동안 함께했고요. 바로 이어서 백혜련 후보의 주도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저께 대국민 담화를 보고 굉장히 국민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정말 어떤 해결책을 국정을 책임지는 당사자로서 해결책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만을 또 되풀이하는 그것에 지금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가족이나 여러 사람들은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절망에 빠지고 있는데 지금 이 의료법 의사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해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그 해법을 맞는 해법을 알고 있으면은 제가 대통령 하죠. 예, 해법 참 난해합니다. 양쪽 의견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저도 거기에 딱 떨어진 솔로몬의 해법이 나오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그 담화에 대해서 실망을 하셨다 그러는데 담화를 자신의 주장만 낸 것이 아닙니다. 한 발 양보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만간 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답은 아닐지라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아주 적절한 해법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대통령이 꼭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은 국민들을 대변하는, 특히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아까 제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 50일 시간도 오히려 더 넓혀야 된다 이런 기조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가 본인들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생각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좀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노동시간을 연장하자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본 뉴스하고 백혜련 후보님이 본 뉴스하고 다른 모양입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노동시간을 더 늘리자고 강조를 하는지 제가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답변 그만해 주세요. 그 보도 잘 보시면 그동안 노동부 장관이 계속 일관되게 추진했다가 결국은 노동계의 그 항의에 밀려서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하고 또 이렇게 정치적 상황이 나빠지니까 급거 귀국을 시키고 그다음에는 본인이 사임하는 절차를 빌어서 결국은 사임을 시키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뭐 호주 측에도 진짜 대사가 14일 만에 그만둔다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애교적 결례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건에는 결국 대통령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입니다. 특검을 통해서 이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종섭 장관 전 호주 대사 얘기부터 특검까지 최상병 사건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셨습니다. 여기에 공수처란 게 등장을 합니다. 공수처나 뭐 하는 단체인지 뭐 하는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수처 대표발에서 만드셨죠. 지금까지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공수처에서 이종섭 전 호주 대사를 죄가 있으면은 빨리 수사를 해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계속 운만 띄우고 출국도 뭐 금지를 하느니 마느니. 자, 어떤 사람에게 검찰 어떤 수사기관이 운만 띄우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죄가 있으면 조사를 하면 됩니다. 이종섭 장관도 조사를 원하고 있는데 그만해 공수처가 주시고요.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공수처에서는 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공수처 고발 사주 이것도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연관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고발 사주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지금 실형이 선고된 상태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한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돼서 온 국민이 분노에 들끓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입장 표명을 하셨는데 대통령의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해서 국민 3명 가운데 2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윤호 후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저는 안 해봤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수사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는데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범죄 실형을 받은 사람들까지 공천을 주고 유권자들한테 나와서 표를 달라고 하는 게 그게 과연 유권자 모독이지 그 과연 그래도 되느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우선 하고요. 우선 그게 민주당에서 아니면 또 다른 당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태도가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에 대한 홍윤호 후보의 생각을 보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건희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들 대부분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특검, 특검비를 특자 들어가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공수처 네,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종료가 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발언 시간이 모두 종료가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순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 발언은 시작 발언의 역순으로 홍윤호 후보자, 백혜련 후보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자에게 2분씩 드릴 테니 못다한 말씀 이 시간을 활용해서 해주시고요. 먼저 홍윤호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수원 주민 여러분, 저는 논산서 태어나서 전국 여러 곳을 거쳐 40여 년을 서울 수도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에겐 이제 서수원이 제2의 고향입니다. 저는 검사, 국회의원은 못 해봤지만 기자를 시작으로 다양한 직업 경험은 했습니다. 여행 수상록 3권을 쓴 여행 작가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겸임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수원은 앞으로 개발할 여지가 무궁무진합니다. 광대한 그린벨트 땅이 있습니다. 이곳에 문화, 체육, 예술, 레저, 복합 테마파크도 만들고 AI, 반도체, 최첨단 산업 클러스터도 만들겠습니다. 황구지천 주변 그린벨트를 풀어서 국가 정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도 이른 시일 내에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 역시 정부 여당의 힘있는 후보 바로 이 홍윤호가 적임자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을 하려면 일단 당선부터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잠시 후 스튜디오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선거일까지 7일 무박 대장정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사랑하는 서수원 주민 여러분, 아이 출생도 그렇지만 하나는 외롭습니다. 둘이 좋습니다. 이번엔 2번입니다. 소중한 한 표 2번을 꼭 찍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윤호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백혜련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수원 주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오만함으로 무장한 채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진솔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기소한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불법 행위로 직을 상실한 보궐선거 언인 제공자에 대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 다시 출마시켰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 중인 전직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이 군림하려 하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한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투표만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모레 5일과 6일 사전투표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투표만이 서수원에 더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수원 발전은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잘합니다. 서수원을 제일 잘 아는 후보가 누구입니까? 그동안 서수원과 함께 해온 후보가 누구입니까? 서수원 발전은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지난 8년 저는 서수원 주민들과 소통하며 함께 지역을 발전시켰습니다. 4년 후 서수원을 가장 빛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원의 1번 백혜련, 서수원을 제1로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백혜련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다 들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난 21대 총선 투표율은 66.2%였습니다. 58%를 기록했던 20대 총선보다는 상승한 수치지만 아직도 국민 10명 중에 4명 가까이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유권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4월 10일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권선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수원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